또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 사면이자 신년 특별 사면이 단행되기도 했습니다.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됐는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, 이현종 의원님, 네. 두 분이 통화도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렇죠.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래 지난 8월 달에 뭐 사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, 그랬었죠. 그때는 뭐 시기상조다 등등 해서 이제 사면이 되지 않았고요. 그 이후에 아마 형 집행정지로 본인의 어떤 지병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네. 원래 28일까지가 이제 형 집행정지 만료 기간이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그 시점에서 이제 사면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. 네.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아직 형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면으로 해서 형기와 함께 이제 벌금에 대해서도 이제 면책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비판하고 또 본인도 책임을 져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도 전직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사면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네. 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. 아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참 이 두 분의 관계가 여러 가지 참 이 우여곡절입니다. 뭐냐면 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구속시킨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거든요.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. 네. 검찰총장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 본인도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 달라 뭐 이런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그렇죠. 두 사람의 안부 전화가 있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도 했다고 합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 윤 정부의 성공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. 네, 그럼 이번 특별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주목을 받은 또 사람이 있는데요. 김경수 전 경남지사였습니다. 두 사람 출소 이후에 메시지를 내놨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들어봤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해 주시고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.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서 따로 입장이나 소감을 밝히실 게 있을까요? 지금 뭐 더 할 말은 없고요. 앞으로 할 기회가 있겠죠.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습니다.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.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난 몇 년간 저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. 네, 사면을 받은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젊은 층의 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이유가 뭘까요? 아무래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네. 뭐 금융위기 등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잘 극복을 했고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는 어떤 면 좀 신화적인 그런 면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진짜 적수공건으로 해서 대기업에 정말 CEO를 했었고 그랬었죠. 또 대통령까지 네. 이뤘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이 지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작용을 했지 않는가.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, 지지자분들한테. 예, 그랬었죠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젊은 층에 감사한 것은 아마 젊은 층들이 이 편지를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. 네. 그런 면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또 감사의 뜻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. 네, 최진봉 교수님, 김경수 전 지사의 얘기 중에서는 진실의 여부에 관련 없이 뭐 이런 진실 얘기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요. 그건 어떤 뜻일까요? 어떤 뜻이냐면 본인은 이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. 근데 뭐 네.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요. 본인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요, 지금도. 그러니까 본인은 대법원에까지 가서 판결이 이렇게 났지만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. 그러니까 네. 그렇게 뭐 지시하거나 뭐 거기에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의 주장이니까 그것도 뭐 저는 그대로 그냥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
자기는 어쨌든 대법원까지 간 그 판결 자체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.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나와서 한 얘기도 결국 본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여러 가지 이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는 말로 가름을 했어요. 아마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법원의 판결은 그래도 순종하겠다. 네. 그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서는 죄송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니까 아마 이제 본인 입장, 개인적 입장으로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아마 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는 많은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. 특히 윤핵관 권성동 의원 내내 곁에 함께했고요.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장제원 의원,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되던 당시 눈물까지 보였었는데 박성규 의원님, 왜 이번에는 나타나지조차 않은 걸까요? 뭐 일일이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다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. 아마 뭐 장제원 의원이 따로 전화를 했거나 또 언론의 모습에 비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. 가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권성동 의원은 지금 뭐 예비 출정식이라고 불리는 모임 등등을 해서 본인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그 여권 지지층에 자꾸 본인이 그 노출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 네.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뭐 여기에 뭐 그 MB와 불편한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오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사실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정혁준 변호사님, 근데 그 이후에라도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국민적인 얘기들도 있습니다. 어떨까요? 일단은 저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. 사실은 김경수 지사의 죄가 그렇게 간단한 죄가 아니거든요. 네.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친 그런 범죄였어요. 그다음 민주당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 비난을 갖다 했었는데 네.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날로그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드루킹 사건 이건 디지털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김경수 전 지사가 뭐 그렇게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돼가지고 형까지 이제 다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2027년이면요 김경수 지사가 이제 한 60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. 아마 계속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나이, 생물학적인 나이는 될 텐데 예. 그런데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은 정치권에 남아가지고 어떤 또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. 네,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또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.